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4일장이 어땠습니까? 3%대 고점 찍고 약보합 마감했죠. 4,465원에 마감했어요. 5,000원을 이탈했죠. 자, 반등이 나오다 말았어요. 23일장이 어땠습니까? 8%대 약세 기록했죠. 시장이 다 같이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밀린 거예요. 그냥 동반 하락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깔짝대고 있어요. 아직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좀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5월 중순부터 쓸어 담고 있죠. 기관도 중간중간에 동참하고 있고,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자, 5월 중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112억 이상 순매수 누적 중에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순매수 누적을 하고 있죠. 자, 주가가 밀릴수록 계속 담고 있어요. 오늘도 8억 이상 담았고, 자, 수급에 문제 없죠? 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물론 좀 더 흔들줄 수 있어요. 4월 고점 대비 6월 저점까지 마이너스 49% 밀렸죠. 거의 반타작이에요. 반타작이면 기술적 반등 따라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전과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요 장대 연봉이 나올 타임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자, 물론 이제 수급 요인이 있는데 도대체 왜 팔고 있는 거야? 특히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강한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왜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그동안에 올라가는 패턴이 점점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죠. 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 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 일단은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어떤 경우든 왜 팔았냐? 그럼 왜 팔았냐가 중요하죠. 뭐 전쟁 때문에 팔았다. 자, 이런 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이유가 명확한데, 자, 근데 이번에 폭락한 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수급으로 봐야 된다. 수급 문제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 더 많이 팔려고 할까요? 자, 그동안에 오르는 속도가 빨랐어요. 자본시장에서는 높이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상승했을 때, 자, 이 속도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바로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오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불안하죠. 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한번 시장에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미리 팔려고 하는, 나는 손해를 좀 덜 보고 팔거나 좀 더 이익을 챙기고 팔아버리는 그런 심리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심리의 변동성이 큽니다. 심리적인 변동성이 커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수많은 하락 요인이 나오고 있죠. 자, AI 거품론이다.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또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국민연금이 자 1조 이상 판다. 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락을 하니까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리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매도가 많다. 자,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시장을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결국엔 뭡니까? 이익이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7월 7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0조로 예상됩니다. 지난 1분기 때는 57조 원이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일시적일 거야. 과거에는 그런 적 없었잖아. 금방 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것은 구조화되고 있다. 자,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앞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런 변곡점에서 흔들리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냐, 새로운 시대로 가냐. 흔들리게 돼요. 주가가 오를 때는 새로운 시대로 인정하겠지만은 또 주가 빠지면은
그래, 일시적인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인내심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하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될 때는 자,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버틴다는 것은 무리해서 뭐 빚을 내서 사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 인내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은 자, 우리 시장 펀더멘탈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자, 수급이 문제다. 수급이. 그 누가 파냐? 외국인이 팔고 있다. 뭐 그냥 나빠서 한국 시장이 안 될 것 같아. 한국 반도체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파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외국인이 팔고 또 기관이 받쳐주고 또 개인이 사고 최근에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어 왔죠. 패턴화되어 있었죠. 자, 보통 기관이 똑같이 매수해주고 좀 더 사서 이제 보합을 유지하는 날이 좀 많았었는데 자, 어제는 기관이 이걸 못 받아내고 매도에 나섰죠. 이 수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특별한 건 없지만은 외국인이 좀 더 파는 것은 좀 있었지만은 자, 그건 원래 패턴이었고 근데 기관이 이제 받다가 그 물량을 받다가 만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외국인과 기관은 왜 파냐? 둘이 왜 파는 거야? 자, 펀더멘탈이 아니라면은 뭐냐? 자, 정리를 하면은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 쉽게 말해서 덜어내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서 파는 거예요. 자, 물론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 실현은 뭐예요? 목표에 도달해서 파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다.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비 이 반기에 맞춰서 6월이잖아요. 반기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 그 종목비 그 비중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거는 자, MSCI가 불발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이 종목비 오버한 것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유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들이 이 반기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 말고 전 세계 펀드들, 뭐 노르웨이 펀드라든가 이 큰 펀드들이 반기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섹터별, 국가별 이런 비중은 정확히 안 나왔어요. 사실 미국도 덜어내야 돼요.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수익률이 자 100%예요. 100%.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23일장에 빠지기 전까지 100%가 넘었죠. 글로벌 펀드들 전체 자금 중에서 우리 시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은 자, 100% 이상 수익을 낸 자금들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덜어내는 거다. 이 부분은 반기 안에 어쨌든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차별적인 매도가 좀 더 강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매도를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자, 연기금이 종목비를 좀 올렸죠. 14%대에서 20%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뭐 전술적으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뭐 UF 포지션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더해서 많이 잡아도 29% 정도예요. 근데 이미 30% 넘었죠. 그래서 연기금이 오버한 부분을 약 50조에서 60조를 좀 덜어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연기금이 이걸 시장 폭락을 하라고 마구 던지겠느냐? 아니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잘 맞게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금일 나왔어요. 연기금이 던지니까 뭐 떨어진다. 자, 이건 아닌데 적어도 연기금이 더 사지는 못한다. 살 여력이 없다. 외국인의 물량을 받을래도 받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자, 이런 연기금의 신호 때문에 다른 기관들, 사적 기관들은 굳이 내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6월 말까지 집중되거나 강화되는 요소가 생겼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죠. 지금 굉장히 수급 주체가 얇아졌어요. 자, 이 부분을 시장이 다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개인이 다 받아내야 되는데 자, 저점 매수해서 뭐 주춤을 해야 하는데 자, 혼자 2대1로 다 받아내기는
자,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 넉넉치 않다. 투심이 넉넉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뭐 주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던지는 것은 주로 ETF죠. ETF. 자, 외국인이 먼저 던지고 또 기관이 받고 다시 또 지수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던지는 게 ETF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기존 ETF 더하기 또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묶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증폭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2% 빠졌다. 다른 시장에서 2% 빠졌다. 그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자, 2배 이상 더 빠지는 거예요. 뭐 4, 5% 빠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요것만 빠지는 게 아니죠. 자, 두세 배 더 빠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확인이 되니까 이 변동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7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외국인들 비중은 줄어들게 되죠. 종목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동참하죠. 쌍끌이 매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반도체로 또 다시 몰리냐, 수급 쏠리냐, 이건 아니죠. 자, 물론 반도체가 고점 대비 좀 낙폭이 생기면은 저가에 담겠지만은 과거보다는 좀 가격이 높잖아요. 그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 반도체 빼고 낙폭과대에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들 중에서 낙폭과대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섹터들로 수급이 분산된다는 얘기죠. 먹기 좋은 최적의 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놓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전쟁 리스크도 사라졌죠. 자,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하반기에 더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인내를 하셔야 돼요. 자, 며칠만 기다리면 갑니다. 자, 7월도 금방 가요. 자, 7월에는 요 7,000원대 안착하고 7,000원대를 안착하고 자, 요 저항들을 소화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타점을 어떻게 잡냐? 자, 일단 일본상에서 신호 나왔어요. 자, 신호 나왔을 때 일본상에서 신호 나왔을 때 수익 매매로 또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요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신호 나왔을 때 분할 매수. 자, 그래봐야 평단가 여기죠? 여기서 또 잡으면은 신호 나올 때 또 잡으면은 더 낮아지죠. 자, 올라갈 건데. 자, 그리고 다날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수혜주죠. 올 하반기에 법제화 속도가 이어집니다. 법제화 시의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죠. 자, 그 외에도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길게 먹기보다 좀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좋은데,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자, 투자금을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타점에 뭐 가시면 돼요. 자, 신호가 쭉쭉 나오고 있죠. 자,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다날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동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다날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을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기뿐만 아니라 또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먼저 로보스타 보시면요. 자, 로보스타 30분 차트 보시면은 제가 6월 24일 날 금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월 14일 맞죠? 자, 보세요. 6월 14일 87,500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24일장 금일장에 98,700원 다녀왔어요. 이 상승 나왔습니다. 자, 당일 어때요? 단타 괜찮죠? 자, 근데 이 종목은 뭐 단기로 충분히 추가 상승 낼 수 있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타이밍만 알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신호를 꼭 설정해 두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결과가 빨리 나와요. 자, 또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자, 사막 콘덴서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제가 24일 금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6월 24일 맞죠? 143,000원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맞죠? 24일. 자,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죠. 자, 그리고 15만원을 돌파했어요. 자, 당일 들여서 당일 수익. 자, 그리고 다시 신호 나왔죠. 자, 먹고 또 먹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로 드실 분들, 뭐 단타로 드실 분들 신호 꼭 설정해 두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시황도 올려드렸죠. 자, 보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필로티스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24일장 금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24일 맞죠? 자, 제가 몇 시에 드렸습니까? 오전 8시 39분에. 자, 이때 가격 37,000원. 자, 보세요. 맞죠? 자,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갈 때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 37,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영역에서 분할 매수하시라. 타점을 잡아드렸고 장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39,700원 다녀왔습니다. 요 상승 나왔어요. 하루 만에. 어때요? 괜찮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다시 매수가 근처로 왔어요. 또 잡아야죠.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라차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자, 금일 추천드렸죠?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다날이 올라갈 수 있는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기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000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짐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제로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나리 일본 결제기업 UP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의 한일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 확대에 나섰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까지 검토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어요. 결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모델까지 검토를 하면서 사업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번 협력은 2023년 첫 제휴 이후에 관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 영역에서 결제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일본 내 무역 성공과 정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구조 개선도 포함이 됐죠.
UPC는 일본 전역에서 QR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카드 결제, 해외 간편 결제 등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죠. 페이페이, 라쿠텐, 세이카 이런 주요 결제 수단과 연동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요. 현지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양사의 첫 협업 모델은 외국인 선불카드, 바로 콘다죠. 다나는 UPC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카드 수령과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한 관광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죠. 이를 통해서 충전 결제 정산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줄이겠다라는 구상이죠. 자, 이 같은 모델은 관광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실사용 기반 결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단순 결제 연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 환경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리고 유통 모델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나는 이미 원화 및 USDC 기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역량을 축적을 해왔어요. 이를 일본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죠. 과거의 다날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로 인해서 이 결제 서비스 제약을 겪은 이후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무게추를 옮겨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있죠. 그 테스트 베드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 생태계 실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틱 AI 재단의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제화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난항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이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 쟁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위원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이 바이낸스 페이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이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 카드 이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이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D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자,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나리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법 윤곽 나왔다. 난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게 정해지지 않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세부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마련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업종이 8개로 세분화됐어요. 그 부처 간의 협의체인 가상자산 협의회도 구성을 했죠. 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는데,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이게 중요하죠.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이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은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있어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련주들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강한 분출이 나올 수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은 뒤로 미뤄졌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게 해결을 해야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에요. 그 은행 중심의 이 50% 플러스 한 주, 요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황이고, 자, 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실적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문서화해서 전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은 뭐 15에서 20% 이렇게 제한하는 이 정부 조율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자,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자,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자,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관계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 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달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 서클과 국내 최초로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도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자, 이 온보딩 테스트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 각종 시스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죠. 현재 서클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온보딩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은 다날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기술 검증을 통한 실제 거래 유통 테스트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면은 국내에 배분될 USDC 유통권 중에 상당 부분을 다날이 확보를 하게 될 전망이죠. 자, 이것과는 또 별도로 최근에 진행된 블록딜은 미국 소재의 거대 규모 투자사와 진행했죠. 다날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다날은 현재 서클과는 계속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03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약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죠. 그 중에서 최소 10조 원의 결제 금액을 다날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해외 기관들과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을 하면서 구체화 중인 단계고, 향후에 다날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기업들과 또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